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요, 질문도 많고 그리고 챙겨야 할 서류도 있어서 심사 과정을 무척 번거롭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병력이 있는 분들의 보험 가입은 더욱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유병자 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가득 챙겨놨으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보험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는 병력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유병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소개해드릴 그 강의 내용은 사실 타이틀은 유병자 보험의 한 가지 질문으로 통해서 간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안내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타이틀은 유병자 보험이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오늘 그 강의 포인트는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겠죠. 예,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같은 유병자라도 어때요? 무조건 한 증권에 한꺼번에 가입을 하시다기보다는 좀 요령 있게 하시면 됐거든요. 요령 있게. 예, 무조건 유병자 보험이라고 다 똑같진 않거든요. 회사마다 유병자 보험을 출시를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회사마다 유병자 보험이 보험료도 다 다르고요. 내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치매보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치매보험을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또 암을 앓으셨던 분, 치료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치매고 올 확률이 우리 그 건강하신 분보다는 높아요. 확률이. 뭐 보통 30% 내지는 80% 이상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제가 안내드리는데 얘도 우리가 지금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일단은 건강하신 분 표준형보다 우리가 일반 보험이라고 보통 칭하거든요. 근데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회사에서 어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했냐면 대신에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만들어라 해서 그 저해지라고 만들어냅니다. 저해지 환급형 또는 네, 무해지 네, 환급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는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20% 내지 35%까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35%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납입 기간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내시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한다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도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보험도 저해지, 무해지로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치매 종류를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혈관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뇌 조직의 그 손상인데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은 몸으로 오신다고 본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알츠하이머, 예, 이게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알츠하이머로 많이 진단이 나옵니다. 네, 장기간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장기간병은 그야말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5개가 안 돼요. 5개. 요거는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많이 쓰는 그 LTC라고 하거든요. 5개. 내가 혼자 몸을 못 갈아입고 또 혼자 밥을 못 먹고 혼자 화장실을 못 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경우를 이제 5개가 안 되면 우리가 장기간병 LTC 상태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장기간병이라서 요거는 좀 아시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이거 PPT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만 치매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령이 40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대요. 예, 요거는 제가 볼 때 스트레스도 같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가 올 때 물론 가볍게 와서 일찍 치료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뭐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일단 경제활동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간병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물론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보통 이어지는 게 간병비예요. 간병비 없으면 사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족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평생 간병비, 이게 이제 생활비를 매달 내가 종신토록, 내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하는 보험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보험입니다. 이게 생명보험이고요. 내가 생활비를 종신토록 받겠다. 그러시면 생명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좀 진단비를 좀 크게 받고 싶다. 진단비는 뭐예요? 그냥 한번 정액으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받는 게 진단비입니다. 이 진단비 같은 경우 크게 받으시려면 손해보험 쪽이 훨씬 유리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사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매달 생활비를 내가 종신토록 받는 거. 예, 요게 포인트인데 이제 중증이죠, 중증. 중증일 때. 사실 경증이나 중중도일 때는 생활비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참고하셔서 무조건 치매보험도 가입하실 게 아니라 요모조모 좀 따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생명보험의 이 해지 환급표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해지. 우리가 납입기간 안에는, 납입기간을 이분은 이제 20년으로 했죠. 20년 안에는 해지하셔도 해지환급이 없어요. 그런데 20년이 끝났을 때 시점에서는 해지환급이 130% 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지환급은 높아요. 그렇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또 해지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지만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가입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20년 안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은 예를 들어서 3개월 가입하시고 3개월 안으로 돌아가시면은 한 77% 환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정도 됐다. 10년 정도 되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96%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치매보험으로 가입을 하시지만 또 사망하시면 또 해지환급이 그대로 다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시는 보험은 아니에요. 치매보험은. 네, 보시면 20년 정도 아까 해지환급에 기준을 했을 때 보시면 119% 해지환급이 나가죠. 사망보험금이 나갑니다. 지금 오늘 그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지금 그 암보험도 제가 안내 드릴 거고 2대 진단, 뇌하고 심장에 대해서 좀 풀어 드릴 건데요. 암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치료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치료 기간을 이렇게 잡습니다. 1년 6개월은 치료 기간에 뭐 직장 생활을 일단 할 수 없겠죠. 이 안에 우리가 진단비를 가입을 하는 게 뭐냐면 치료비도 물론 병원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활비가 또 없잖아요. 생활비로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딱히 없어요. 우리가 저축 아닌 이상은. 그래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비는 많이 들진 않아요. 암보험보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평생 질환이기 때문에 암은 사실 치료가 끝나요. 뭐 어느 정도 뭐 5년 정도 있으시면. 그런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은 평생을 가져갑니다. 평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뭐 암이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그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치료가 잘 돼요.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사망률도 높은 게 암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 제 주위에는 뭐 혈관 질환 때문에 그 사망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암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추측을 그 단위를 한 건데 자료를 이제 추출한 건데 지금 제일 많이 그 진단이 많이 나오는 것도 대장, 갑상선, 위, 내장 기관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방. 예. 갑상선은요, 지금 남성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외로 나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40대 안쪽으로 발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암이요, 똑같은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TV라든가 뭐 매체라든가 뭐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암을 가입했는데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보험이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생명보험사에서 일반 암을 어떻게 쪼개놨냐면 모든 암을 다 주는 게 일반 암인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생식기암을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을 잘했어요. 5천만 원. 네,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 친구랑 나랑 같이 가입을 했어.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유방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지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아니래요. 고객님 10% 나옵니다. 500만 원. 네, 내지는 1,000만 원. 네, 20%니까요. 그죠? 네, 이거밖에 지급을 안 한대요. 남성분들 전립선암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생식기암에 안 준답니다. 그리고 뭐 고해감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백혈병 대표적인 거죠. 유사암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암도 일반암에 지금 200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사암에 갑상선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이 유사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 내지 20%밖에 안 줍니다. 근데 지금 손해보험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생명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 손해보험을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 시청자님이나 고객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앞에 없어야 돼요. 일반 암이면 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붙죠. 밑에. 앞에 붙든가 옆에 밑에 붙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붙은데요. 그런 거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 암, 모든 암은 준대요. 하다못해 대장 전막내암이라서 우리가 유사암으로 주는 건데요. 유사암을 일반암으로 준대요. 100%. 예, 5천만 원 네, 가입하시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일반암에 속하면 다 드립니다. 유방암, 자궁, 난소, 방광, 전립선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감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 꼴 같이 줍니다. 예, 전립선, 유방, 예, 유방, 네, 유방, 전립선, 네, 요거죠, 요거. 여기 소외감, 네, 이거를 여기는 5천 다 줘요. 5천만 원 지급, 네, 합니다. 그리고 고해감은 똑같아요.
예, 뭐 지금 뭐 증권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고 유사함은요. 지금 제가 10% 20% 지급했잖아요. 아닙니다. 100% 드립니다. 100%. 네. 근데 5천만 원 다 드리지는 않아요. 2천만 원 가입하시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시면 3천만 원 드립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2천을 가입했다. 2천을 가입하면 여기도 2천만 원. 3천까지는 성인분들을 안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여성분들, 남성분들 갑상선암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여성분들 유방암은요. 재발률도 커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비를 좀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셔서 나중에 5년 지나서 치료, 재발이라든가 이런 거 됐을 때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특히 뭐 술, 담배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요즘 사실 식습관들이 20대부터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식습관들이 이제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 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네. 무시 못 해요.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암이 아니더라도 뭐 위염이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위염 많죠. 위염. 뭐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헬리코박터균은 암을 증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거 약 드실 때 아주 끝까지 잘 드셔야 돼요. 대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암 진단비를 제가 좀 많이 가입하시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병원을 가시잖아요. 내원을 하시잖아요. 사실 우연찮게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아니면 건강검진 했는데 추가 검사하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예, 암이 덜컥 진단이 나오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우리가 암이 일단 진단이 나오면 중증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하면 이제 뭐 5% 이렇게 치료비가 나오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사이버나이프, 하이퍼나이프 요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요거는 다 어떤 경우냐면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비급여예요. 이건 다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비로. 예, 보험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손이 있으시면 실손에서 보장은 되세요. 그렇지만 실손이 없으신 분들은 내 자비로 해야 되는데 왜 의사 선생님이 이 그 의학 기술을 접목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효과도 입증이 된 거예요. 후유증도 적고 치료도 빠르다. 그래서 뭐 패시티라든가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높고요. 마모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도 우리가 뭐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되고 다 된다더라. 우리가 카더라를 많이 들으세요.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막상 내 상황이 되면 심각하잖아요. 누가 보상해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가장 유방암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헙세틴이라는 그 약인데요. 여기 약값이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손이 25만 원 내지는 30만 원을 통원을 하실 수 있어서 약값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70만 원 내가 내야 돼요. 내 자비로. 그런데 이 약을 쓰면 생존율도 높다는데 어떻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써봅니다. 네, 내가 일단 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해주지 않지만 이 신약 같은 경우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그림의 떡이죠. 지금 오늘 그 타이틀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만 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3대 진단을 준비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암, 뭐 이제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도 있지만 우리가 뇌혈관 질환, 그죠? 그다음에 심장 질환, 예, 이렇게 많이 대표적으로 3대 진단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 3대 진단을 가입을 하는데 이 보험은 한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안이라든가 2년 안에 입원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3.25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보험은 그냥 암만 아니시면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입은 가능하시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암을 묶었더니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그죠? 예, 안 묶은 거보다 묶은 게 훨씬 싸고 또 갱신 주기도 길어요. 20년. 지금 최근에 30년까지도 갱신형이 지금 생기긴 했거든요. 30년 갱신. 네. 30년 갱신으로 통해서 보장 기간을 길게. 그러니까 이 20년 안에는 보험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50대가 넘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하시면 이렇게 갱신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3대 진단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선택형이에요. 나는 암보험만 가입하고 싶다. 아니면 난 2대 진단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가, 이걸 다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험료 자체도 지금 갱신형하고 비갱신형하고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입 설계서예요. 이제 설계서 내용을 보는데 이분은 이제 50대죠. 50대인데 20년 갱신으로 했더니 제가 뇌졸중, 이게 급성징을 따로 했어요. 암을 1,000,000원 했더니 11,000원밖에 안 나와요. 보험료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항암 방사선은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암을 안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비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 진단비. 예. 우리가 그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잘 보시면 그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가입하시는 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부위를 보장하지 않고 부담보, 평생 그 부위에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증권도 한번 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50대가 넘으시는 분 특히 이 사고는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몇 날 며칠에 온다고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 증권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도 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좀 위험에 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1,000,000원당 12,000원 정도. 예, 급성 심근경색은 싸요. 여성분들은 2,400원. 남성분들은 좀 비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1,000,000원에 유사암도 똑같이 줘요. 예, 동일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은 10% 내지는 20%밖에 안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보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과거에는 병력이 있어서 가입도 안 시켜주거나 인수 거절됐거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시켜도 조금만 가입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제가 왜 넣어드렸냐면 이 뇌경색이 이제 진단이 나와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는 한번 진행이 되면 완치가 없어요. 그래서 뇌출혈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플랜을 얘는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얘는 이제 20년 납에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100세까지는 잘 설계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100세까지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장수시되고 무병장수고 유병장수고 하지만 90세가 넘으면 치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1,000,000원에 아까는 11,000원이었잖아요. 한 8,000원 정도 더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은 한 3,000원 더 내시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도 한 3,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예. 뇌출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보험료는 물론 20년 갱신, 비갱신 통해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2대 진단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2대 진단 설명하기 전에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증권을 한꺼번에 묶지 마세요. 묶지 말아라. 예. 묶지 말아라. 예. 아이고. 예, 묶지 말아라. 예. 따로따로 가입을, 유병자 보험 특히 그래요. 따로따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보장 자체가
회사마다 좋은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한 회사에다 묶으면 조건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 부담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혈관하고 심혈관은 좀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안보험은 제가 여기서 지금 안보험을 설명드리기 그런데 안보험은 지금은 유병자 보험을 설명하고 있지만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체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하신 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묻지 않는데 뭐 암이나 백혈병 뭐 이렇게 이제 그 말기 폐질환인가? 예, 그거만 아니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자궁질환은 좀 인수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오케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안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일반으로 오케이. 예,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혈관하고 심혈관은요. 제가 한 군데 찾아봤는데 일반 그 표준체 있죠. 건강하신 분들 보험하고 비슷해요. 보험료가. 저도 좀 놀랬는데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내혈관 같은 경우도 유병자라도 내혈관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내혈관은 뭐냐? 뇌를 관장하는 모든 혈관 질환은 다 보장해줘요. 어떤 질환이 나와도. 근데 진단이 나오면 뇌혈관 같은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냥 진단만 받으시고 보통 보면은 약도 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경과를 보는 거죠. 진찰을 통해서 뭐 1년 있다가 뭐 6개월 있다 이렇게 진행을 보는데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급격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뇌를 관장하는 기관을 다 해준다. 그게 내혈관이에요. 예, 보장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거는 생명보험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는 생명보험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작아요. 많이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이렇게 알고 계셨듯이 뇌경색을 보장해주고 뭐 폐색 협착, 예, 요거를 보장해주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통 뇌출혈을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거 3개만 해당이 돼야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거 3개 보상 받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 CI, 특히 CI보험. 네. CI보험은 어때요? 뇌출혈이 진단이 나와도 우리가 영구 장애가 나와야지 진단이 나와야 지급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기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졸중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하시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뇌출혈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쵸? 상대적인 거예요. 보험료가 다른 거보다 다른 답보다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볼게요. 심혈관. 심장질환은 사실 협심증을 진단을 받는 경우가 90%가 넘으세요. 그러면 이 협심증에 속하는 경우가 진단비가 뭐가 있을까요? 급성 없죠. 협심증 없죠. 지급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예, 보상 안 됩니다. 근데 거의 갖고 계신 게 또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세요. 협심증은 또 없으세요. 이 허혈성 질환. 가입을 하시려면 유병자 분들이라도 특히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고지혈. 예, 꼭 가입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상을 많이 해보다 보니 협심증을 진단을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받으신 거 아무것도 없대요. 수술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협심증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죠. 뭐 급성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급성으로 오시는 경우는요. 사망이 더 높아요. 물론 병원이 가까워서 골든타임에 빨리 가서 치료를 하시면 시술하죠. 요즘에 수술 안 하죠. 예, 시술하면 한 하루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많지 않다. 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그 수술비를 제가 이제 왜 오늘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왔냐. 지금 진단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수술비라도 갖고 계세요. 수술비는 우리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보장을 머리부터 거의 다 해줘 안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해주는데 보험료가 25,000원 내지는 3만 원이면 수술비랑 뭐 여러 가지 특약을 다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수술비만큼은 꼭 손해보험 쪽으로 해라. 왜?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은요, 보장이 굉장히 금액이 약해요. 관열수술, 비관열수술, 비관열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다른 그 내시경이라든지 복강경 수술 이런 거를 우리가 비수술이라고 해요. 째거나 하지 않는 거. 관열이나 그 우리가 비관열이나 많이 줘야 되는 게 우리 소비자들은 맞는 거잖아요. 손해보험 쪽이 훨씬 큽니다. 볼게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 이 보험은 제가 유병자하고 표준하고 섞어놓긴 했지만 어떤 담보만 빼면 다 이거 유병자예요. 뭐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술할 때마다 나와요. 근데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상관이 없이 줘요. 그냥 다 지급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걸 1,0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예, 허혈성, 그죠? 다 1,000만 원씩 해서 합산 그냥 기본으로 2,000원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2,000이 다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 수술비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실손이 없으시거나 진단비가 너무 비싸시다 하시면 수술비를 저는 안내를 꼭 드리고 싶어요.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 중에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이. 예. 그리고 뭐 인공관절이든지 뭐 안과 수술이라든지 뭐 백내장 이런 거 다 가입 가능하신데요. 제가 이제 유병자 아니신 분들 있죠. 건강한 내 가족 중에 건강하신 분들. 근데 내가 디스크가 있다. 아니면 디스크 허리가 좀 안 좋다. 근데 진단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요 척추 수술비가 300만 원에 여기 보시면 그 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쳐서 허리가 아프신 경우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척추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든 상해든 무조건 수술을 하는 때 300만 원을 주는데 여기다 뭘 주냐? 개호 간병비라고 있어요. 예, 이게 100만 원이 따라 붙어서 사실 척추 수술하거나 비수술을 해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보통 30만 원, 많이 주면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4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척추 쪽에. 그래서 수술비 25,000원 납입하시면서 이 척추 수술비만 받으셔도 가성비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험을요 한 회사에서만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만 가입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더라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는 가성비도 좋지만 네,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일평생 그래도 보장 받으시는 데는 가장 유용한 보험이고 좀 유리하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이 척추만 빼고는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저렴한 보험을 통해서 좀 평생 보장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만 통과되면은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이내 암 병력만 없다면 유병자 보험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보험료도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같은 유병자 보험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유리하고 똑똑하게 보장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병력이 있으니까 가입이 거절될 거야 라고 좀 지레 겁을 먹으셨거나 유병자 보험 비싸다고 걱정이셨던 분들은 따로 상담 받아보시고 유리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시간에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곧바로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주신다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좀 어떤 걱정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제가 전화드리는 다름이 아니고,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지인을 통해서요, 아들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 네, 저희 집 가족 병력이 좀 많다 보니까 예. 현재 그 가입돼 있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바꾸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보니까 뭐 2011년, 2014년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계신데 중간에 점검 받아보시는 건 지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0살입니다. 막 20살 되셨고요. 네. 자, 가족 병력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걱정이실까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예. 네, 제 형님도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예. 간암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고, 예. 그래서 치료 중이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고요. 되는 데다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예. 예, 거기다가 저희 장인어른도 혈압약 드신 지 한 10년 됐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제 와이프하고 저는 아직 약을 먹는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래도 아드님 지금 미리 보장을 좀 든든하게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아버님이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납입도 해주고 계신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는 또 아드님께 든든하게 보장 물려줘야 되니까요. 저희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20살이신 아드님 증권 2건 보내주셨네요. 2014년도에 동양생명의 꿈나무 자녀사랑보험 30년 납의 100세 보장상품 준비해 주셨고요. 우체국 실손보험은 2011년, 좀 예전에 준비해 주셨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지인분 통해서 아드님의 보험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간암 병력도 있으시고요. 혈압약도 드시는 그런 가족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보험 좀 잘 챙겨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지금 먼저 받아서 봤는데 전화 너무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우체국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셨는데 우체국은 생명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통원비가 20만 원, 즉 통원비가 조금 더 많은 25만 원이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약값이 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통원비가 20만 원에 약값이 10만 원으로 돼서 꼭 좀 그 구분이 아쉽긴 한데 2011년도 가입을 하셔서 유지하고 계셔서 그래도 옛날 보험료가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지금 15,300원 정도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손보험으로 하면 한 8,000원 정도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손보험은 이제 이 통원비에서 도스나 MRI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스 치료나 MRI나 비급여 약 주사 같은 경우가 다 빠져나와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 그냥 가족 병력도 있으시니까 요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꿈나무 지금 동양생명의 자녀사랑보험이 정말 전화를 정말 잘 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암보험은 이제 고해감이 1억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고해감의 1억이 뇌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뼈암, 골수암하고 백혈병 3대 암만 있고요. 최근에 5대 고해감은 여기에 췌장암하고 식도암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1억이라는 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범위가 너무 적은 범위인 게 있고요. 일반암은 5천 들어 있어서 그렇게 괜찮을까 했는데 유사암이 지금 여기에
5천만 원인데 유사암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강의 중에도 나왔지만 남자아이들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갑상선암이라든지 경계성 종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경계성은 암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 일반 암과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1 요즘 이 어린이 보험에 지금 20살이니까 어린이 보험이 되는데 요렇게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뇌출혈 진단비가 있어요. 그것도 1,000만 원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모든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지금 큰 우리 3대 보험 손해보험사는 지금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으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을 해놨는데 한 보험사에서 이 뇌혈관을 5천, 허혈성을 5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 뇌출혈이 돼 있었다는 것과 일반암이 그러니까 유사암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100세의 만기 환급금 즉 주계약 보험료를 100%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에 내가 주계약 보험료 100%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착각이 뭐냐면 100세 만기거든요. 지금 어린이 보험이 100세에 내가 이걸 1,900만 원 낸 돈을 받는다고 하면 자 지금 20살 아이가 80년 뒤에 그 1,900만 원의 돈의 가치가 뭐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신다면 요거하고 대체해서 지금 아버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암이나 또는 뇌혈관 이런 쪽으로 좀 보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8개 되는 보험사를 쭉 검토를 했는데 2개 보험사가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고 또한 원하는 것들이 커플이 돼서 제가 2개의 증권으로 나눠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험사는 암 진단비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재진단 암 진단비가 있어요. 그 재진단 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에는 드리지 않지만 처음 암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보험료는 내지도 않으면서 1년마다 주기로 내 몸에 암세포만 남아있으면 계속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나 또는 큰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실제로 아까도 우리 유병자 보험 강의를 하셨지만 암이 발병을 하면 실제로 한 5년 이상 안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암에 대한 위험이 발생돼도 내가 보험을 못 가입하니까 요 재진단암을 가져가시면 크게 걱정 없이 암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서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료도 싸고 재진단암도 1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여기는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를 2,0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개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한 5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한 보험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질병 후유장애 있죠. 3%부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와 질병 후유 3% 이상을 반복 지급되는데 요게 보험료가 저렴해서 요 부분을 넣었고요. 이 보험사 B보험사가 뇌혈관 진단비를 5천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A보험사와 B보험사가 5천만 원 암 진단비를 가져가면 똑같이 갑상선 암이나 4대 암을 5천을 안 주고 A보험사는 3천을 주고 B보험사는 2천밖에 안 줘서 암보험을 2개로 제가 보험증권을 나눈 이유가 3천, 2천을 가입하면서 유사암을 똑같이 3천, 2천 넣어서 1:1로 맞출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에 수술비를 양쪽에서 2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 외할아버지가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혹시라도 뇌혈관은 뇌졸중이나 뇌경색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약간의 뇌 쪽에 문제가 생겨도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는 또 납입 면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조금 나눠서 가져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A보험사에서는 인공관절 수술비도 500만 원씩 반복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수술비 같은 경우 1에서 5종 수술비 질병도 있고요. 상해도 1에서 5종 수술비 있고 또 71대 질병 수술비라고 그래서
옛날엔 한 13가지 정도의 큰 보장을 해줬던 거가 지금은 23가지 정도를 해줘요. 그래서 파킨슨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수술하면 500만 원 이상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아주 잘 조립이 되어 있어서 A보험사하고 B보험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계산했더니 두 개가 합쳐서 B보험사가 한 6만 6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원래 한 9만 3천 원 내셨는데 한 4만 원 정도 추가돼서 13만 3천 원 정도가 됐어요. 그 대신 보장은 진짜 앞에 거보다 없던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가 됐거든요. 혹시 보험료 부담은 안 되실까요? 형님 간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조금 부담이 돼도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건상 한 15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실손보험까지 넣으셔도 13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크게 부담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좀 밑돌게 된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우리 아드님 증권 문의 주셨잖아요. 일단 네. 실비는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전화를 너무 잘 주신 게 동양생명 자녀사랑보험 이게 문제였어요. 암 가족력도 있으신데 이거 암보험 포함해서 뭐 이대 진단비까지 정말 좀 불리했거든요. 정리를 하시면서요. 어린이 보험 두 건을 좀 저희가 잘 조합을 해서 좀 수술비에 진단비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합을 해드렸고요. 다 합쳐서 13만 원 정도니까 좀 부담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이고 1년 전에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B형 간염의 어깨 염증 진단. 이광희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될까요? 네, 지금 오늘 방송에 PPT에 안내를 드렸던 보험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유병자 플랜에 325 플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년 안에 뭐 어차피 지금 암 치료력은 안 보이시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뭐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진단이 없으시면 지금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금 1년 전이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가능하시고 암보험은요, 지금 어쨌든 유병자 보험의 3대 진단, 그 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플랜을 제가 짜드려 놓은 있기 때문에 그 플랜에 의거하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체로, 그러니까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저희 건강하신 분들처럼 가입이 가능하시고 2대 진단하고 수술비는 좀 증권을 좀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수술비가 또 2대 진단하러 묶어버리면 보험료가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증권을 3개 정도 나눠서 가져가시면 좀 가입하실 때 복잡하기는 하실 수 있으나 가져가시는 보험의 보상 내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으실 때는 크게 받으시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는 보험을 제가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 시청자님도 좀 이렇게 눈을 여셔서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년 이내에 암 없으시고요. 3개월 이내에 어떤 진단 소견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고 좀 똑똑하게 플랜 짜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93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2세 남성으로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연세도 좀 있으시고 약도 지고 계세요. 어떨까요? 지금 72세인데요. 안타깝게도 손해보험사 치매보험, 즉 진단비가 유리한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에서는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셨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만 가능한데 생명보험사는 다행히 우리가 뇌질환에만 없으시면 돼요. 즉 뭐 파킨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뇌병변 이렇게 약간 뇌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장애, 기억력 장애라든지 이런 거가 있지 않고
단순한 뇌졸중 약만 드셨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다만 70세가 넘으시니까 보험료가 살짝 좀 비싸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우리들 고령 사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매월 생활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병원비로 활용하신다면 종신토록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2세 남성분 뇌 쪽으로 문제만 없으시다면 생명보험사에서 치매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후 대비책으로 필수가 된 만큼 빠르게 연락 주시고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